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증시는 좀 어땠나요? 참 아리달성하죠. 미국 증시가 올라서 한국 증시도 오를 거라 생각하셨을 건데 그렇게 안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계 경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에서 연설을 했답니다. 근데 주요한 코멘트가 뭐였냐 하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재무장관이. 예, 뻔할 뻔자죠. 예. 국회의원들 니들 싸우지 말고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달라라는 의도입니다. 그럼 이제 그 미국 국회의원들은 약간은 민생을 좀 더 생각합니다. 정략적인 싸움도 있겠지만 민생을 좀 우선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한동안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S&P 500이랑 나스닥은 오르고 있죠.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언론을 찾아봤을 때 S&P랑 나스닥이 오르고 있는 이유를 뾰족하게 짚어내는 곳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에서 연설한 것이 아마 앞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했죠. 해제해서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공급량이 빠듯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1% 정도 상승 중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약에 여기서 신고가를 깨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원유 인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국내입니다. 달러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환율이 15원 올랐는데요. 1년 3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1% 정도 오른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긴축 강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진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 글로벌 증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국부 유출이 굉장히 심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죠. 반대입니다. 물이랑.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금리 역전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달러가 이동할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카타르 LNG 프로젝트 시작했답니다. 이제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이 잇따라 수주를 했다네요. 보면 국내 빅3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이 24조 원에 달하는 카타르발 백화 천연가스 운반선 대량 발주 프로젝트의 스타트를 알렸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의 주주로서 현재는 나쁘지 않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갭 상승을 했을 때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고 갭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하고 있기 위해서 인버스 해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갭 하락 이후에 롱바디 음봉을 그렸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단계입니다. 이게 앞으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지지선까지 내려와 있는 단계라 어느 정도 하락은 멈췄지만 지금 현재 흐름으로선 굉장히 좋지 않다. 지금 미국 증시는 오르고 있지만 한국 증시가 갭 상승으로 시작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일단은 계속 페이크, 속임수 움직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는 단계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인버스를 통한 해치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는 상승했는데 한국 증시는 왜 떨어졌을까라고 일상생활에서 저한테 딱히 질문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경제, 글로벌 매크로를 얘기하는 분들은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걸 떠나서 그냥 평소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주식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밥 먹으면서 그냥 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야이씨 미국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떨어져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럼 종목 중에 뭐가 떨어졌는지 보면 되겠죠. 주로 떨어진 종목이 뭐던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크게 떨어진 것들이 진짜 시총 최상위 종목들입니다. 외국인 놈들이 엊그제는 사더니 이번엔 또 미친 듯이 팔아 제끼고 있죠.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마이크론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었지만 바이오 테크놀로지, 예, 미국의 바이오 관련 주랑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7% 가까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들이 뭐죠? 예, 그 반도체 관련 주죠. 그래서 미국 마이크론 추락의 영향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좋지 않았다.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마이크론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니까 한국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한국 거래시간 당시에 미국 증시 선물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증시 선물이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이유로 한국 증시가 좋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페이크 캔들일 거라 현자님들 예상했잖아요. 예, 예상했잖아요. 우리 계속 코스피 흐름 보면서 아, 이번에 상승은 약간 하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속임수 캔들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하락은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지금은 하루하루 움직임에 휘둘리면 안 될 시기입니다. 예. 어우, 올랐어. 어우, 떨어졌어. 오호. 이러다 보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좀 진득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예상과 다르게 계속 흘러갈 겁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거예요.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을 하는 거죠. 하락할 타이밍인데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바뀌기 직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한두 번 보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근데 이전부터 계속 주식을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글로벌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신 분들은 이게 원투데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주, 포스트 코로나주, 바이오 관련주 중심으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씩 매수하고 분명히 유망 종목 중심으로 사야 됩니다. 이 약간 소규모 종목을 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간다는 생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언급했던 방산 우주 관련주는 이미 신고가 가 있잖아요. 예, 신고가. 예. 그 사장님께서 항공우주 들고 계신데 이제 슬슬 팔아야겠죠. 이제 추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예, 뭐 보면 뭐 정부 정책주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이 있을 거고 포스트 코로나랑 뭐 바이오는 관련이 없겠죠. 저는 그 4차 산업혁명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죠. 그중에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속을 썩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슈팅이 좀 나왔죠. 근데 이것도 믿지 않아요. 예, 믿지 않습니다. 일단 큰 슈팅은 나왔지만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 캔들을 만약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저한테 굉장히 큰 관건이겠죠. 캔들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행보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의 기술적인 분석을 가미해서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알아가면서 시장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 곧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는데 이를 수용하여 정부 차원, 미국 정부 차원입니다. 미정부가 하면 한국 정부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따라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시황에 맞춰 가는 거죠. 그럼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거는 늘 이루어지던 경제 사이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에도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한동안 조정을 보였으니 조정 기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